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릎의 후방 십자인대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있어서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은 그렇게 쉬운 수술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무릎 수술을 이제 20년 동안 지금 해오고 있고,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한 것도 꽤 20년 가까이 이제 시간이 이제 흘렀지만은, 과거에는 그렇게 후방 십자인대 수술의 결과가 저 또한 그렇게 좋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해오면서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논문이나 이런 책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 이제 능력을 이제 키워가면서 지금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고 있고, 저한테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는 분들이 거의 다 모든 분들이 다 만족을 하고 있고, 저 또한 만족을 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데,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후방 십자인대 수술에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제 좋기 위한 그 전제 조건들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방 십자인대의 그 파열은 대부분 다치는 그 이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인 경우에는 다치는 원인들, 그런 그 메커니즘들이 다양하게 있지만은, 후방 십자인대 파열은 대부분 이게 뛰어가다가 아니면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무릎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무릎을 땅을 찍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려가다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제 계단 같은데 내려오다가 넘어지면서 무릎을 땅을 찍을 때도 이제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이렉트로 무릎이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찍게 되면은 무릎이 그 뒤로 밀리는 강한 힘을 받게 되거든요. 이때 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게 되는데, 후방 십자인대가 그 파열이 되는 상황은 아주 큰 외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분들은 내가 다쳤구나,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쉽게 느낄 정도의 그 외상을 받게 되겠습니다.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되었을 때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또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초기에 정확한 진단이 안 되는 것도 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텔로스라는 장비를 이용한 그 엑스레이 부하 검사가 이제 꼭 필요한데, 그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는 병원들이 많지 않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사진이 텔로스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후방 십자가 파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하 검사가 되는데, 이쪽 우측 무릎에서 보시면은 좌측 무릎에 비해서 무릎이 뒤로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10mm 정도 밀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됐다는 것을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경우이고요. 만약에 이런 것이 이제 의심이 돼서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다고 판단이 되면은 MRI 찍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MRI 찍게 되면은 이쪽 좌측에 있는 그림은 파열된 것이고 우측에 있는 것은 정상인데, MRI 보게 되면 비교적 쉽게 진단은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환자가 다쳐서 왔을 때 텔로스라는 장비를 이용한 부하 검사를 통해서 초기에 검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된 것을 진단을 해도 많은 의사분들이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은 잘 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의 그 수술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방 십자인대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첫째 이유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설령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이유가 되겠는데,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제가 후방 십자인대 수술을 한 지가 20년 가까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 나름대로는 초기에 그 나빴던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책도 찾아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하면서 저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발전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저는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에 이식물을 삽입을 하게 되는데, 이식물의 그 재료가 타각원이라는 것입니다. 타각원은 여러분도 잘 알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죽은 사람으로부터 채취한 조직이기 때문에
첫째 이제 죽어 있죠. 보관을 할 때 냉동 보관을 하기 때문에 세포가 죽어 있고, 또 하나는 환자의 몸과 공여자, 죽은 사람으로부터 채취한 이식 물이 서로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재생이 잘 안 되고, 또 초기에는 좀 유지가 돼도 시간이 지나면서 염증이 생겨서 늘어나거나 다시 재파일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후방십자인대 결과가 이제 좋지 않은 것입니다. 저 나름대로 이제 그런 판단을 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고민한 것이 자가건을 이용한 후방십자인대 수술을 한 지가 저희는 한 10년이 됐습니다. 자가건을 이용해서 하면서 결과에 많은 발전이 있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햄스트링 건 중에 세미 텐디노소스라는 텐던이 있거든요. 반건양건을 이용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그 사진이 반건양건의 채취 부위가 되겠습니다. 무릎 안쪽에 있는 햄스트링 힘줄 중에 한 가닥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닥을 이용하기 때문에 남은 이제 두 가닥들이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크게 기능 장애나 후유증 같은 건 없고요. 지금 옆에서 보시는 그림이 자가건을 이용해서 인대 이식물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성형을 한 사진이 되겠고, 이 이식물이 실제 무릎 안에 들어가서 후방십자 인대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가건을 이용한 후방십자 인대 수술은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잔 좋은 인대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하기 위해서 잔 좋은 인대를 다 제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은 이식물을 삽입을 했을 때 이식물이 재생이 되는데 긍정적인 효과는 사실 없겠죠. 만약에 잔 좋은 인대를 최대한 살릴 수만 있다면은 이식물을 삽입을 하고 나서 정상적인 주위의 조직들이 쉽게 자라 들어갈 수도 있고 이식물을 재생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잔 좋은 인대를 보호함으로 인해서 이식물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뼈와 이렇게 충돌이 되게 되는데 그 충돌을 최대한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잔 좋은 인대들이. 이런 두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잔 좋은 인대를 최대한 보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잔 좋은 인대를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은 그 이식물의 위치가 해부학적인 위치에 가까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터널을 뚫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경골의 터널을 뚫을 때는 정상적인 위치보다 약간 낮게 뚫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정상 위치에 터널을 뚫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킬러턴이라고 하는데 그 뼈가 아주 예각으로 날카롭게 그 터널이 뚫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식물이 날카로운 뼈에 걸리게 되면은 쉽게 닳거나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보다는 좀 낮게 터널을 뚫고 있지만은 비교적 정확한 위치에 이식물을 고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몇 가지 이제 요인으로 인해서 저희 수술이 아주 현재는 결과가 좋아졌고 환자도 만족하고 수술한 저도 만족하는 그런 상황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수술하기 전과 후에 실제 같은 환자의 동영상이 되는데, 좌측 동영상을 보시면은 수술하기 전에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돼서 심하게 불안정한 그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옆에 있는 그 동영상은 자가건을 이용해서 잔존인대를 최대한 보존하고 해부학적으로 정상에 가까운 정확한 위치에 고정을 한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수술을 마치게 되면은 이제 일정 기간은 이제 고정 치료를 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정 기간도 비교적 짧아서 3주 고정이면은 충분하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고정 기간 동안에 찍어놓은 엑스레이 사진이 되는데, 고정의 방법이 대퇴 쪽에서는 저희는 이제 버튼을 이용을 하고 있고, 경골 쪽에서는 나사를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 수술의 이제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하면은 대퇴 쪽으로 저희가 이제 버튼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사를 받거나 그러게 되면은 절개를 통해서 근육을 이제 제끼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육 손상이 오고 2차적으로 근력 저하 소견이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시행하는 방법에서는 절개를 하지 않고 버튼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근육 손상이 없고 근력 저하의 그런 위험성도 저희는 일단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수술의 결과를 잠깐 더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수술하기 전 상태입니다. 반대쪽 무릎에 비해서 뒤쪽으로 한 10mm 정도 밀려있는 텔로스 장비를 이용한 인대 부하 검사가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수술하고 나서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인대 부하 검사를 한 사진인데, 반대쪽에 비해서 수술한 다리가 전혀 밀리지 않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환자는 아주 정상에 가깝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아주 만족한 상황이 될 것이고요. 저희 수술한 환자 또한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아주 좋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에 대해서 저희 병원에서 어떻게 결과가 좋은가에 대한 이유를 잠깐 설명을 해드렸고요.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은, 첫째, 타각원보다는 자각원을 이용한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가능하면은 잔존 인대를 보존을 하고 살려서 재생도 잘 되고 이식물을 최대한 보호를 하자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확한 위치에 터널을 뚫어서 정확한 위치에 이식물이 고정이 돼서 2차적으로 이식물에 손상이 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그 요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